자, 역경철학의 미분화인 상태에 처음 언급되어지는 것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양으로 분화한 양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과 청으로 나눠진 것은 음양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하나의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원에 예로 있었던 사상을 불가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둥그런 자, 동그라미가 아니라 둥그런 자 하나를 가지고 종교의 그 어떤 심벌,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동그라미 하나잖아요. 상징이. 그러듯이 그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미분화의 원 상태를 일러서 이제 태극 이전을 이제 무국이라고도 하고, 예? 네. 그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 무국이라고 하는 말 써져 있죠, 마침? 이게 무국지진이라는 말이 출전이 어디서 나온 말인 건구니? 이제 역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그 어떤 상태를 가장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무국이 되는 상태의 그 원시점을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동원해서 설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아까 내가 얘기한 둥그런 자, 빌공자 뭐 이런 걸로 불과해서는 표현하듯이 이제 역정사상의 그 최초의 뭐 어떤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은 말한 것 자체가 틀린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말로 문자로 표현했을 때 이제 태극사상의 그 시원점은 무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태극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 말은. 예? 예. 없을 문자가 앞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 뜻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무국이라고 하는 말로 해놓고, 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갈치자, 참진자. 그래서 참진자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진자는 무국인 상태를 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참진자는. 이게 참이라는 말이 저 앞에서 내가 설명했죠. 무흠무여, 무시무종, 이것을 일러서 참이라고 한다. 시작도 끝도 없고. 그렇죠. 이것은 일전 한 푼어치도 이게 모자랄 흠자니까 일전 한 푼어치도 모자람이 없고 남지도. 더더군다나 남은 것도 없다. 꽉 찼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전이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의 온전하다는 말 많이 쓰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은 어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온전한 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맞추란 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소상으로 온전한 상태에 버금가게끔 만드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고,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무흠무여하다. 이거 수학적 용어예요, 저게 지금.
수를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눠서 들어갔는데도 0.0001도 모자람이 없고 0.000001도 남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무음무여하다고 하고, 이 말은 아주 쉽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자, 아까 원불교의 심벌이 원이라고 그랬죠. 이 원을 1점이 수없이 모여서 원이 그려지는 것인데, 수도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당하지도 않을 만큼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일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공이나 둥그러니나 빌공자나 똑같은 개념어를 도상화시켜서 그림으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바꾸자면은 이런 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원을 만드는 것이 서예사적 어떤 그 미술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사선이 있다고 하자. 가로선이 있다. 수없이 나눠지는 점들이 모여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선이 그어진 것이죠. 사선이 나왔죠. 이 가로도 마찬가지잖아. 열십자도 마찬가지잖아. 점들이 모여서 열십자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면이 어떤 형태를 갖췄을 때 형이 되는 것이죠. 점, 선, 면, 형. 그래서 네 단가를 거쳐야지 어떤 사물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지금 현재 모습도 1.1세포가 계속 붙어가지고 나의 코가 되고 손이 되고 얼굴이 되고 몸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수학으로 과학으로 대입시켜갖고 그 말이 타당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시작한 점이 없어. 시작한 점이 없으니 끝난 점도 없겠죠. 예?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에 참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자로는 진이라고 하는데, 그 진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다? 참이라고 한다. 참이라고 하는 말 같이 수학적인 용어가 없어요. 여기 수학선생 없지? 가서 수학선생한테 참이 뭐냐고 물어봐봐.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러나 그 수학선생이 아이들에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참을 구하시오 하고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선생님이 최소한 참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참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수학선생님이 자격이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래요. 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교육을 최소한 그것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애들한테 참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정답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로 애들한테 들리겠지만, 그게 사상 철학적 어떤 궁극적인 종교적 관점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말로는 우리말이 참뿐이 없다. 근데 우리말의 참을 풀어놓으면 이런 뜻이다. 저는 자꾸 쉬었다가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디서 설명하다가 지금 일로 왔어요. 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나를 알려고 한다면 내 몸뚱아리부터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강까지를 보면은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당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죠. 그 중에서도 얼굴에 대한 공부를 했죠, 지금 대부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야말로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핵심 두 가지, 뼈와 살까지도 얘기를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더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얘기할 때 손이라고 하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자에서 말이에요. 제일 많은 그 어떤 그 글자가 있는 것이 손 숫자가 제일로 많다고 옛날에는 주장을 했어요. 그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으니까. 무작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손 숫자 부분이 제일로 많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따져놓고 보니까 손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글자가 있더라. 마음이더라. 그 내가 얘기했었죠.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어디서 나와 있는 얘기인지도 이해를 못하게끔 얘기를 했지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예? 예. 지금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공부에 하는 거예요. 얼굴 공부하고 지금 뼈와 살까지 얘기하고 지금 손 얘기하는데, 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앞으로 4번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자체 평가하는 모든 화두적 언어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 동물이란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 분류법이 굉장히 그럴싸한 분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하고 분기점 같은 것을 내가 저 앞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화식을 함으로 인해 갖고 동물하고 분기점, 말을 함으로 인해서 동물하고 분기점, 예? 벨로 동물하고 분기점을 해당하는 것이 있겠지만, 만물의 현재적 그 어떤 그 위치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그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분류법이 굉장히 타당한 분류법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컴퓨터가 없고 그걸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인간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방면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더라. 그래서 신방면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체 한자의 심지어는 4분의 1이나 돼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손발보다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소위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기제가 된다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글자가. 그래서 신방면에 해당하는 글자를 알으면은 한자를 거의 한 7, 80% 정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얘기하는 손과 맘, 신방면, 예? 두 가지 부수자의 핵심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정복. 그래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제 손을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